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들입니다. 관리자 관리센터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팀즈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그 기능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팀즈가 이제 채팅이나 화상회의 그리고 통화를 해주는 솔루션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팀즈에는 이제 단순히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 이어서 이제 협업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협업 플랫폼인데 이제 협업함에 있어서 이제 팀즈는 팀즈 자신의 기능만으로도 일단 뭐 충분히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 기업용 메일 서비스인 익스체인지 온라인 그리고 인사이트 인트라넷 사이트나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주요 핵심 기능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즈에서 그 파일을 공동 편집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 쪽에서 가져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팀즈에서 일정을 관리한다거나 혹은 팀즈에 있는 채팅 메시지들 같은 기능들은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그 일부 기능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즈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가 쌓일 텐데요. 이 팀즈의 데이터는 일반 그룹이라는 단위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이제 팀에서 작성한 포스팅이나 혹은 채팅 같은 것들은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그룹 사서함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팀들끼리 공유하고 공동 작업하는 파일들은 쉐어포인트의 팀 사이트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꼭 그룹이 아니어도 이제 개인이 개인 간의 채팅이나 혹은 개인이 사용하는 파일들, 개인 일정들은 각각 개인 사서함 그리고 개인의 클라우드 저장소인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팀즈를 활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요 이제 그룹을 바탕으로 이제 팀즈를 사용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쉐어포인트나 익스체인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피스 365의 다른 앱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다른 타사의 앱들도 팀즈에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협업 과정에서 파일이 내부와 외부를 오가게 될 거고요. 이 파일들은 이제 외부 게스트가 소비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게스트들이 반대로 이제 우리 조직 안에 초대가 되고 우리 조직 안에 게스트를 등록해 놓고 같이 우리 조직 안에서 게스트가 들어와 가지고 협업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저렇게 다양한 기능을 쓰면 좋은데 이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든 그 하나하나가 다 관리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팀즈를 사용하면서 만든 그룹 들을 또 관리자들이 관리하고요. 그리고 생산 파일이나 중요 데이터들 혹은 채팅이나 일정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자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게스트들을 이제 초대해서 사용하는데 게스트들은 이제 한번 초대해 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난 게스트들 활용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게스트 계정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파일이 공유될 때 이제 이 파일 게스트나 혹은 외부 사용자한테 쉐어포인트의 파일을 공유할 때 이 파일들이 적절한 권한, 최소한의 필요한 권한만 가지고 이제 공유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타사 앱들을 연동할 때 타사 앱들이 우리 조직에 있어서 혹시라도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은 데이터의 유출 위협이 없는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관리 포인트를 모두 이제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이 팀즈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도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요 앞으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세션들이 이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자의 콘솔이나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뒤에 내용들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피스 365 관리자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콘솔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리센터인데요. 이제 여기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사용자들에게 할당된 라이선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팀즈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그룹들을 여기서 이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그룹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구성원은 누구인지, 혹은 이제 그 그룹에 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등등등 이런 그룹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기능들을 제가 잠시 관리센터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털인데요.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하단에 이 관리라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은 관리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용자 메뉴 하위에 보시면은 일단 활성 사용자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활성 사용자 메뉴에서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생성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혹은 게스트 계정들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자 계정을 보시면은 이 사용자의 어떤 라이센스가 할당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의 뭐 메일 관련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메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원드라이브의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메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활성 사용자 이제 정보는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스트 사용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스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 사용자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끔 혼동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 보시면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용자 이름이 요 샵 exe 샵을 포함한 형태로 계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목록은 이제 여기서 일괄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더 눈에 잘 띄실 거고요. 다음에는 그룹인데요. 일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룹, 4가지 형태의 그룹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핵심이 되는 팀즈에서 사용하는 그룹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룹 개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 목록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팀이랑 연결된 그룹들은 이렇게 팀즈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룹을 선택하시면은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메일 주소는 무엇인지, 그룹의 표시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그룹의 소유자나 구성원들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 메뉴로 가시면은 이 그룹에 이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용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외부에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 외부에서 보낸 메일을 이 그룹에서 수신하도록 허용하려면 이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룹, 이 팀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공개된 팀인지 아니면은 소유자의 초대를 이용해서 소유자의 승인 후에 구성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비공개 팀인지 여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즈 관련된 설정은 팀즈 관리센터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그룹 관리하는 그런 콘솔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그룹을 관리하는 게 이제 관리자로서 조금 떻게 보면 업무 부담, 어떻게 보면 이제 귀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팀즈에서는 누구나 이제 팀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저 관리센터에서 보이는 그룹들이 팀을 만들 때마다 계속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요 그룹을 팀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생성하게 되면은 관리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자들은 팀을 당연히 생성할 수 있고요. 관리자 외에도 만약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팀 생성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사용자들한테 그룹 생성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 많이 요청 주시는 게 이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만 이제 팀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한 이런 요청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교육 자료를 제가 저희 팀장님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정책 하나하나를 오늘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슬라이드마다 해당하는 기능을 위한 문서들을 제가 다 링크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서를 받아보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 문서를 참고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그룹 명명 정책, 이름 정책인데요. 이 그룹 사용자들이 그룹을 만들 때 이름에 뭐 접두어나 접미사를 강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접두어나 접미사는 뭐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 사용자 계정의 속성을 참고해서 요 접미사나 접두어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리자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렇게 화면의 스크린샷처럼 부서명을 이제 강제로 넣게 해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룹 목록을 보고 그룹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팀에서 만들었고 어떤 목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룹이나 팀에 참석을 해야 될 때, 가입을 해야 될 때 좀 이 키워드 만약에 뭐 부서로 접두사나 전미하를 넣어뒀다면은 저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내가 이제 뭐 필요로 하는 팀이 내가 업무에 있어서 가입해야 되는 팀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 금기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키워드는 요거 금지어로 선택해서 관리자가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그룹 만료 정책인데요. 이제 이 그룹이 처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 때는 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신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다만 이제 이게 문제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삭제는 잘 안 하신다는 거죠. 정리는 잘 안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관리센터에서 보이는 그룹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이제 쓸데없이 그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팀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뭐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저장해두는 용도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번 뭐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쓰셔야겠지만 쓰고 나서 이제 그 그룹의 효용성이 다했을 때 걔를 좀 삭제를 해주셔야지 요 저장 공간이 관리가 될 텐데요. 그런 쪽에 이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말 그대로 그룹의 수명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요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은 그룹 소유자들한테 메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 그룹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별도의 그 조치가 없다면은 자동으로 그룹이 삭제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에 있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외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 만료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하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새로 생성되는 그룹들에도 이제 이 정책이 적용이 돼야 되면 이제 모두로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저 모두로 선택하시면은 예외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서 매번 그 중요한 그룹들, 뭐 전 팀이 들어가 있는 그룹, 전 사원이 들어가 있는 그룹이라던가 핵심 그룹들, 지워질 일이 없는 그룹들은 매번 이제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좀 이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즈 관리센터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서비스들은 각자 다 저만의 관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오피스 365 서비스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들 중에서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좀 접하게 되고 가장 자주 쓰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핵심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그 각각 서비스의 세부 기능을 제어하시는 거는 이제 각각의 그 서비스의 관리센터로 이동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즈 관리센터로 가시면은 아까 이제 그룹 메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조직 내에 생성되어 있는 팀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팀 안에 구성원은 누구인지, 채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팀에서 어떤 기능들을 기능 설정들을 어떻게 소유자가 해놨는지 등 이런 세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팀즈의 주요 기능들은 이제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 서비스와 비슷하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능들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정책 안에는 팀즈의 세부 기능을 뭐 활성화할 것인지 비활성화할 것인지 혹은 뭐 그 설정에 필요한 목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이제 뭐 특정 그룹이나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각 사용자들이 혹은 그룹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나 혹은 그룹에 이렇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잠깐 먼저 팀즈 관리센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팀즈 관리센터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해당이 없는데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이 팀즈의 역할을 하던 솔루션이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였는데요. 비즈니스 스카이프에서 이제 팀즈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치신 고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떠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화면들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일단 팀일 거고요. 팀 중에서도 네, 팀 관리인데 요 이제 팀의 목록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팀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채널은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 비공개 채널은 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팀에서 팀의 그 구성원들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이게 이제 좀 가장 관리자 입장에서 좀 들어와서 확인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 팀즈라는 게 일단 그룹 구성원 이제 공개팀이 아닌 이상 비공개 팀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를 할지라도 그 그룹의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팀에 이제 접근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없는데요. 만약에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다른 기타 사용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비공개 팀이나 비공개 채널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자기 자신, 관리자 자기 자신의 계정을 추가하시면은 이 비공개 팀 혹은 비공개 채널에 접근해서 문제 확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께. 그래서 비공개 채널에서도 자기 자신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요 팀즈 클라이언트에서 그 팀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하나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책이라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팀즈의 세부 기능을 정의하는 그런 특정 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각 상황에 맞게, 부서에 맞게 이 정책을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보안이 중요한 뭐 개발 부서라던가 R&D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더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한한 정책을 사용자들한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외부의 그 화상 미팅이나 혹은 면접 같은 거를 이제 외부 사용자랑 보셔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익명 사용자들이랑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배포하겠죠. 그래서 정책의 그런 구조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기본 정책이어서 뭐 수정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켜거나 끄고 혹은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요거를 사용자에게 정책을 할당, 그룹이나 사용자에게 여기서 사용자를 검색해가지고 이 정책을 할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 큰 틀을 생각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주요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 관리자분들께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혹은 자주 문의가 왔었던 그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팀 서식 정책인데요. 이 팀 서식 정책은 사용자들이 팀을 만들 때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미리 팀의 채널이나 탭에 구성을 해놓고 이런 툴들을 미리 이제 팀에다가 팀 양식에다가 서식에 정의를 해두고 사용자들이 팀을 만들 때 이 서식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임 정책인데요. 이 모임 정책은 이제 팀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이제 이 모임일 텐데, 이 모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단연 이제 많이 가장 관리자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거는 저 클라우드 사용 기록이라는 기능인데요. 저게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모임 중에 그 모임 내용을 녹화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도 팀즈 기능을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녹화 기능을 사용자들한테 허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자가 말하는 거를 이제 팀즈 미팅 안에서 밑에 자막으로 띄워주는 기능인데 아직 한글은 지원하지 않아서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임하면서 지금처럼 제 화면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것처럼 이제 화면을 공유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 화면을 공유하는 모드를 또 이제 관리자가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아까 이제 요런 브라우저 창도 보이고 요 모임 뒤에 슬라이드 창도 보이는데 요건 이제 전체 화면을 공유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체 화면 말고도 단일 창 하나만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미팅 같은 걸 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전체 화면을 공유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화면들이 사용자들한테 송출되는 경우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창만 사용해가지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전체 화면이나 단일 창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아예 그냥 화면 공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자의 제어권 제공 또는 요청 허용은 저건 이제 이 팀즈를 화면 공유를 하면서 화면 공유된 상태를 이제 이 공유 받는 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원격 제어를 할 때 이제 제어권을 요청하고 이걸 승인할 수 있을지 이런 기능들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외부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들도 우리 이제 그 원격 제어 기능을 사용하게 할지와 같은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밑에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 조그만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 칠판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그리듯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듯이 칠판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조그맣게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화이트보드를 쓰게 할지 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보안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익명 사용자의 모임 시작 허용. 이것은 이제 이 익명 사용자, 외부 사용자가 우리 팀즈에서 예약 메시지를 받고 예약 메일을 받고 링크를 가지고 이제 접속을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거를 다 꺼두시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 조직 내 사용자들이 보통 이제 모임을 시작하지 익명 사용자, 외부 초대된 사용자들이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건 일반적으로 꺼두고 진행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도입하실 때. 그리고 뭐 발표자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내 화면을 보여주고 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이제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사용자 입장인데요. 이 기능이 또 많이들 문의 주시는 기능입니다. 일단 팀즈에는 뭐 저희 모임에 참석하실 때 핀 코드나 이런 것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아직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기실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요 이제 대기실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내 조직의 사용자나 게스트들이 이제 자동으로 입장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화면인데 이거를 이제 모임을 처음에 생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허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조직 내 사용자만 자동으로 입장하게 하고 외부 사용자만 허가를 받고 입장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접속 사용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팀즈 이제 오디오 컨퍼런스 라이센스가 있으시면은 이 일반 전화로도 팀즈 미팅에 참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대기실을 오해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거고요. 예, 뭐 다른 것들은 크게 것 같습니다. 뭐 채팅이나 캡션 사용 허용 여부니까요. 예. 다음은 이제 메시징 정책인데요. 요건 이제 채팅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팅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이제 생긴 게 가장 큰 게 이제 읽음 확인 기능일 것 같아요. 일반 시중의 메신저들에도 많이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생긴 지가 좀 됐지만 초기에는 저 읽음 확인 기능이 없어가지고 고객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읽음 확인 기능을 통해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사용자들이 누가 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한 이제 뭐 보낸 메시지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쎄요, 그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신 것 같은데 이제 기본 값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개인 채팅은 아니고 이제 팀에서 포스팅을 올렸을 때 사용자들이 올린 그런 대화들을
팀의 소유자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반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GP인가요? 이게 GP가 이제 여기서 팀즈에서 이제 쓰는 용어일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은 그 팀즈에서 우리 이모티콘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우리 흔히 음짤이라고 말하죠. 음짤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요것들도 뭐 저희 팀원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스티커도 이제 뭐 이모티콘 같은 기능인데 미리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템플릿에 익살스러운 그림 같은 거에 내가 이제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앱 사용 권한 정책인데요. 요건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이랑 조금 관련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팀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어떤 앱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지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앱들이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서드 파티 앱을 사용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는 타사 앱들을 이제 모두 차단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특정 앱만 허용하시거나 혹은 특정 앱만 차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직에서 검증된 앱만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 앱은 이제 저게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팀즈용 앱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한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들도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일단 게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게스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팀즈에서 외부 사용자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게스트 액세스고 하나는 외부 액세스인데요. 게스트 액세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사용자를 우리 조직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 활성 사용자 메뉴에서 보셨던 것처럼 샵 ext 샵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사용자는 우리 조직 내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명 개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용자는 우리 조직 안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 자격증명으로 이제 이 사용자가 했던 활동들이 로그에 남게 됩니다. 외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직에 초대는 되지 않지만 같은 팀즈를 쓰면은 외부 사용자랑 간단한 대화나 뭐 그림 같은 거, 첨부 파일 같은 걸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화, 메신저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액세스는 별도로 이제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대화나 뭐 이런 자료 전달 같은 거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 액세스 같은 경우에 또 정책 옵션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옵션이 이건 이제 정책은 아니고 설정인데요. 이 설정은 이제 조직 내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능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시나 이제 이것도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보시는 게 자료 공유, 컨텐츠 공유를 위한 그런 기능, 화면 공유죠. 그리고 이 게스트들이 원하면은 이제 바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팀즈 안에서 이제 따로 모임 일정을 잡지 않고도 바로 팀 안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민나우 미팅이라고 이제 바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또는 이제 그 게스트들이 뱉었던 말들을 다시 이제 줄 수 있는 메시지 편집 삭제 기능들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 사용자 개체를 게스트 개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들을 이제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 설정이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요
협업 제한 사항이고 게스트 초대 설정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스트 초대 설정은 쉽게 말하면은 누가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관리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초대할 수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관리자가 이제 게스트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누구나 다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게 협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협업 제한 사항 요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게스트 초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관계사의 도메인들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은 관계사들만 게스트를 초대해서 사용하고 저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들은 게스트 초대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내용은 쉐어포인트 관리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에서 쉐어포인트의 세부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쉐어포인트 관리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쉐어포인트 관리센터 우리 조직 내에 생성되어 있는 사이트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조금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룹을 생성하면은 이 팀 사이트가 하나씩 다 생기는 요 1대1 매칭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이전 양식의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이제 요즘엔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들 중에서도 어떤 게 팀즈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요 바로 공유 정책인데요. 이 공유 정책은 이제 사용자들이 외부 사용자들이랑 이 파일들을 공유할 때 얼마만큼의 기능들을 허용할 것인가인데요. 보시면은 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이제 조직 내 사용자만 가장 이제 폐쇄적인 정책이고요. 외부 사용자와는 공유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형태이고요. 기존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새로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기존에 우리 조직에 초대된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신규 및 기존 게스트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가지고 로그인한 사용자들, 인증된 사용자들에게만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나는 이제 여기 아래 기존 게스트뿐만 아니라 신규 및 기존 게스트뿐만 아니라 익명 링크,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익명 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 정책을 따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저장소이고요. 쉐어포인트는 이제 쉽게 말하면 팀 사이트를 말합니다. 그룹의 사이트인데 요 원드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쉐어포인트에 종속되기 때문에 일단 쉐어포인트보다 더 이제 개방적인 정책을 원드라이브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게스트 초대하는 정책이랑 마찬가지로 도메인별로 외부 공유를 제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그룹의 사용자들만 외부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또 이제 공유 초대가 전송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이제 초대 메일을 공유 메일을 보내면은 게스트 초대하는 메일이 가는데 그게 이제 저 옵션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링크만 가지고 이제 다른 사용자들한테 메일이 전달되면은 초대받은 사람은 나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 링크를 통해서 이제 게스트 초대를 수락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체크해 놓고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뭐 그 자동으로 만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한들을 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처음에 이거를 도입하실 때, 글쎄요, 폐쇄적인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외부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이거를 올려주시는 그때 요청을 검토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올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보안 신경 쓰시는 조직들에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값으로 생성되는 링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링크의 만료 기한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셨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에 전체 적용된 전역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다면은 이제 사이트별로 아까 저기서 보셨던 설정들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외부 공유일 텐데요. 이 사이트, 이제 모든 사이트들을 다 이제 외부 공유를 차단하면은 어쨌든 협업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은 이제 특정 사이트 몇 개만 이제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제한된 그 그룹에서만 이제 협업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그룹들은 이제 외부 공유가 다 차단되어 있고 몇몇 개의 팀에서만 외부 공유를 허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정책들을 이 그룹별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잠깐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별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앞선 세션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보셨던 화면들이라서 이제 그런데 요 좌측부터 요 보시면은 이제 요 화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익스체인지 온라인 웹 메일 환경을 이제 팀즈에 붙여놓은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리의 그 조직도 앱을 이제 팀즈에서 볼 수 있게 연동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뭐 외부에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GitHub를 이제 팀즈에다가 붙여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웹사이트를 여기다 표시를 한 건데 이제 제공되는 커넥터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팀즈 화면에 맞게 저 아까 보셨던 뭐 카드라던가 메시지 익스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팀즈 화면에 맞게 그 서드 파티 서비스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좀 더 팀즈 UI에 친숙화된 형태로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앱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앱을 여기 앱 관리 화면에서 이제 확인하고 배포하실 수 있고요. 전역으로 배포를 하시면은.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보시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사용자들이 추가하려고 하면은 관리자가 이제 권한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앱 관리에 와서 보시면은 상태가 이제 뭐 요청된 상태로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이 앱이 우리 조직에 요구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하실 때 우리 이 앱이 이 스마트폰의 뭐 카메라에 혹은 사진 갤러리에 연락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거랑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앱이 우리 조직에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지를 허용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자가 승인해 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것들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앱 권한 정책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이 팀즈 좌측에 탭에 보이는 앱들을 관리자가 좀 미리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앱들은 이제 팀즈 좌측 탭에서 고정을 해두고 사용자들이 따로 이제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핀으로 고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표시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서나 사용자에 맞게 다르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 정책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보존 정책은 이것도 관리자분들에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팀즈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보존 정책은 단순히 이제 팀즈의 대화뿐 아니라
익스체인지 온라인, 메일 사서함의 데이터, 그리고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나 팀 사이트나 원드라이브의 파일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이트에 뭐 다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가 필요한 사이트나 사용자들에 한해서만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정책도 잘 쓰는 조직에서는 꽤 이제 많은 정책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를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